경인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강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코로나 확진 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속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용주가 2월 28일 날 확진 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후배인 강동기를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변수가 있죠. 이용주가 아무래도 확진 판정 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리 상태,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가 후미 공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주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컵 5경주는 특선에서 강급된 이후 첫 출전하고 있는 문영이라고 기존 우스컵 강자인 박성현의 맞대결 경주인 것 같습니다. 과거 전적만 놓고 본다면 박성현이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박성현은 우승에서 특별 승급 기회에 살려 나가지 못하고 있고, 문영윤 아쉽게 강급이 됐습니다만 직전에 참 반바퀴 정도에서 희속감 잡아 나갔는데 젖히기 타이밍 희속감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두 선수 타협과 맞대결 양분에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타임만 나눴었다면 아무래도 복승 중심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는 양기원이 다양한 작전 구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월 21일 날 확정 판정을 받고 양기원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자력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양기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양기원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충청권입니다. 류근철 1호키가 협공에 나선다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컵 7경주는 경주 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진호하고 작년 6월달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최순영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최순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순영의 몸 상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지난 2차죠. 지정훈련 때 최순영이 출전을 앞두고 시속 체크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선발급 선수들과 기록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번 2차 지정훈련 때도 딱히 좁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최순영보다는 경주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진우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8경주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정상민이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상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전준영하고 박송호의 협공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주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박종태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상민, 전준영 믿다가 고전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컵 9경주는 우스컵에서 강자 대우 받고 있는 손재우가 인정받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성 결승전에서도 선수들이 손재우의 시속을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뒤에 줄서기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손재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수도권 선수들인 우성식하고 최창훈이 작전 정예상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4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편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 원래 지난 2차까지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속칭이었었죠. 선발급 강급 직전의 우스컵 선수들, 고만고만한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점, 하지만 좋은 배당도 안겨드렸었는데, 얼마 전에도 28배가 넘는 좋은 배당을 주력 승부로도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상당히 좀 제가 강했었는데, 아쉽게 이번 회차는 그들만의 리그 편성이 안 되면서 좋은 배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용주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최근에서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역 후배입니다.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강동규가 사촌 정재성의 권유를 받아서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덕이에게 조언을 받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주하고 정덕이 잘 알고 있죠. 그 점 때문에 강동규 입장에서 무조건 이용주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강동규가 힘을 쓰고 이용주가 철저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두 선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용주가 결승전에서 머리 쳤었죠. 이찬우가 뒤에 달라붙고 충청권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가 힘을 쓰고 이용주가 멀거서 살짝 잡아나간다면 3번과 7번의 전법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가 힘을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민호가 이용주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박민호도 짧긴 합니다만 마크에 의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어요. 따라 나설 수 있어요. 3번과 6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 3번, 6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본다면 이용주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주가 2월 28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몸을 만들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용주가 좀 나이가 많아졌어요. 보디빌더 출신이죠. 그 점 때문에 코로나 확진 판정이 이용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미지수죠. 오히려 몸 상태가 상당히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5일 동안 약을 먹죠. 해제 후 아무래도 후유증도 많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흡기 질환 질병이다 보니까 이용주가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강동규가 때렸는데 이용주가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함동주가 힘을 쓰고 강동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용주 다리 녹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이용주가 2월 28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규 머리에 함동주입니다. 감동주 머리에 박민호예요. 7번과 6번은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7번과 1번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코로나가 이용주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죠. 37과 36 안에서 충청권이죠. 3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문영윤이 특성급에서 강급된 이후 첫 출전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박성현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진 뭐 또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절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두 선수, 솔직히 예전기랑 비교해 나간다면 박성현이 월등하죠. 문영윤은 박성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경기력이라든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과거입니다. 현재는 지금 문영윤이 특선에서 내려왔고 박성현은 우수에서도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영윤이 강급 직전 때 저치기 나섰는데 11초 때 중반 끌어냈죠. 박성현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봉 있죠. 남용찬이 있습니다. 윤진철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문영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이에요. 4번하고 7번 쪽에,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성현의 직선 취발도 변수입니다.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돼요. 4번하고 7번 쌍복견주권 쪽에, 4번하고 7번 쌍복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남용찬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남용찬이 힘을 쓰게 된다면 문영현이 몰고 가서 짧게 가자는 4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 쌍복이 우선이에요. 4번,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변수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최성일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는데 남용찬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성현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성현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발주대 위치가 괜찮은 류근이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유성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후배라는 점 좋은 자리를 잡아놓기 때문에 박성현이 분명 문영인 앞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저치기 타임이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떠나갈 수 있는 유근입니다. 7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7번과 2번 차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이라고 7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성 문영윤과 박성현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이 우선이 되도록 같습니다. 문영현 쪽에 우선하시냐, 4번과 3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양규원이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5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양규원이 2월 21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도 먹고 5일간 약도 먹고 치료를 받다 보면서 치료를 회복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길어진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규원의 몸 상태 변화 아무도 모르죠. 양규원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양규원에게는 아무래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된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양규원 어떤 몸 상태일지 몰라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양규원 입장에서 아무래도 김재영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끌어내서 받아가는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재영 따라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타종전으로 양규원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가능한 만큼 6번과 4번입니다. 6번하고 4번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힘을 씁니다. 양견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양견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써는 선수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류근철도 편성에 따라 기복은 심합니다만 타이밍 잡고 힘을 쓸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기현이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김지영이죠. 6사가 가능해요.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양기현이 2월 21일 날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기현에게는 아무래도 좀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려봐야 됩니다. 이로키가 힘을 쓰고 류근철이 몰고 가요.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로키가 주도권 잡아 나가고 류근철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간다면 류근철과 이로키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과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3번과 5번. 3번과 5번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3번,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주력 승부로 3번, 5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가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어차피 양견의 뒤는 김지영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상서가 끌어내서 류근철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 3번하고 2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호하고 3위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양견이 코로나 극복하고 재기량 발휘해 나간다면 김지영과 동반 입상의 안정감 있어요. 류근철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최순영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42주 만에 출전이죠. 작년 6월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최순영,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스급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최순영이 직전 회차 출전을 앞둬서 그런지 말해도 전반적인 시속 체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선발급 선수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최순영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일 때도 기복이 심했었던 최순영이 아무래도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주팀 선수들 예전에는 화려했죠. 인천 있었고 박병화 있었어요. 전원규 정정규 있었습니다만 다들 떠났습니다. 양주에 몇 안 남았어요. 그 점 때문에 훈련 파트너적인 면에서도 최순영 힘들 수밖에 없죠. 양주 수도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경주무게 반면에서는 양진우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7번이 머리가 아니라 양진우 머리 쪽에 우선하시려 5번하고 7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7번, 5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복수는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7번 쌍복 경주권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박윤아가 때립니다. 최순영이 박윤아 마크한다 하더라도 양진우가 직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윤아의 선행감이 아주 썩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진우가 박윤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5번과 3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이요.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박윤아가 때리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양진우하고 최순영이 서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상현이 끌어내가지고 박윤아를 받아가게 된다면 박윤아 머리에 이상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 가능하죠. 최순영 3번과 7번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양진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최순영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정상민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중현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박성원을 뒤다 붙인다면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8, 9년생들이기 때문에 전준영 직전 회차도 시속감 괜찮았었죠. 정상민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준영이 때리고 정상민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3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직선 추입발입니다. 정상민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박성호하고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전중현을 활약해 나가는데 시속이 떨어지면 정상민은 그대로 넘어섭니다. 박성호가 호미코 막혀 나가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2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5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임경수도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임경수가 힘을 쓰고 이를 박종태가 활약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도 희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종태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전준영이 넘어서지 못하고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종태가 임경수 활약에 나가면서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출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대로 버텨낸다면 박종태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박종태 머리에 전준영이라든지 정상민이 뒤늦게 날라오는 7번과 3번 동반 입상, 7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박종태 선수의 노련함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정상민 선수가 유리합니다. 전준영 선수 활약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박성호가 뒤에 달라붙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손재호가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수에서는 강자들 달고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재호 2차가 아닌 3차권을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제는 우수급 강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결승전에서도 선수들이 손재호 시속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한 손재호 중심으로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고만고만한 선수들 접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선배 우성식이나 최창훈이 작전적인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호 입장에서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최창훈보다는 꾸준하게 경기를 펼쳐 나갔었던 우성식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이 다소 걸리긴 합니다만, 우성씨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전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었는지 재기랑 발이 나가지 못했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하지만 푹 쉬다 나왔기 때문에 손재호의 뒤를 미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수도권 연합입니다. 1번과 4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호가 우성식을 뒤다 붙이고 최창훈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파업을 했었던 최창훈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선행에 대한 자신감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어요. 최창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손재호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나온다면요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4번입니다. 1번과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장인석이 얼마 전에도 완급주전에 나가면서 머리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인석이 때리고 손재우 입장에서는 최창원이나 우성식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장인석의 선행을 최창원, 우성식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손재우도 뒤늦게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장인석이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인석이 머리치게 된다면 손재우가 빠져주면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장인석 머리에 최창운이라든지 장인석 머리에 우성식을 공략해 나가는 5번, 3번, 5번, 4번, 5번, 3번, 5번, 4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에서 손재호가 월등합니다. 후착 찾기 4번하고 3번 중에서는 꾸준하게 경주를 펼쳐 나갔었던 4번 우성식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랑채 구입하신 다음에 저의 설명을 참조하신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KR 레싱 경륜랑 검색하고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랑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경륜랑 검색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랑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